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 밀려서 리그 우승 경쟁에 약간 밀려 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라치오에게 16강 1차전을 패배를 했고, 그리고 포칼도 탈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바이에른 뮌헨에 남아있고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된다라는 오피셜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투엘 감독이 무려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고 성적과 경기력이 좋지 못하냐. 사실 성적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해요. 분명 레버쿠젠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패배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승 경쟁에서 밀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투엘 감독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이 성적이 좋아도 매우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지 않다가 케인의 한 방, 뭐 자네의 한 방, 무시알라의 한 방 이런 걸로 이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축구가 이제 어떤 축구랑 약간 비슷하냐면 정말 놀랍게도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받는 비판도 거의 비슷하죠. 중원 삭제 축구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 플레이어에 너무 의존해서 스타 플레이어의 한 방 때문에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 투엘 감독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문제랑 정말 일맥상통하거든요.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보단 당연히 전술적으로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연구도 하고 보여준 성과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투엘 감독은 후방에서부터 일단 볼을 가지고 후방 빌드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왜 중원 삭제 축구가 나오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이 분데스리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꼴찌 팀을 만나도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전방 압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의 이 선택은 어떤 거냐면 상대가 전방에서 계속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니까 여기서 투엘 감독은 후방에서 상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후방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의 축구에서 왜 중원 삭제 축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투엘 감독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 라인들이 특히나 케인이라던가 무시알라 그리고 뭐 코망, 사네 혹은 뭐 밀러 이런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뛰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준다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라인 사이에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 비엘사 감독이 이러한 컨셉으로 빌드업을 많이 하거든요. 비엘사 감독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과 전방 압박과 일단 많이 뛰는 걸 비엘사 감독은 좋아해요. 상대방과 우리 팀이 똑같이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서로 공간을 많이 만들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재빨리 내려와서 상대 선수보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지면서 계속 내려와서 이 공간을 더 빨리 활용해라. 이게 비엘사식 빌드업 축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구가 약간 잘못되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원 삭제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축구를 지금 현재 투엘 감독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라던가 뭐 오른쪽에 있는 우파메카노라던가 이런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도 패스를 줘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래도 간격이 넓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민재가 압박받을 때 웬만해서는 이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주거든요. 근데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잡았을 때도 주변에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개인 돌파, 개인 역량으로 여기서 탈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김민재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주고 혹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니더라도 게이루라던가 이 왼쪽에 있는 풀백에게 주면 여기서 개인기를 하다가 뺏겨서 턴오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팀들은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보다 간격 유지를 잘하면서 압박을 하고 여기서 개인기를 부리다가 뺏기면 바로 역습을 당하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허겁지겁 막는 그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축구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투엘 감독이 이제 간격만 넓혀놓고 간격을 넓혀놨다가 이 주변으로 어쨌든 공간이 서로 넓으면 빨리 내려오는 팀이 더 우세한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격만 넓혀놓고 빨리 이 볼 주변으로 내려오는 이 동작 자체를 현재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 잘 이식시키지를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과 비슷한 중원 삭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빌드업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고민 없이 중원 삭제 축구가 된다면 투엘 감독은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가져가는 건데, 이런 동작을 가져갔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빠르게 이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다소 현재까지는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무시알라라던가 자네 뭐 이런 이제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이 너무 무리할 정도로 드리블 돌파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간격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키미와 고레츠카가 있으면 고레츠카까지 높게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위에 배치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사이로 무시알라라던가 사네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당연히 볼을 받으면 수비 라인에서 볼이 나갔을 때 받는 순간 주변에 일단 선수가 별로 없어요. 간격이 넓어져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다른 선수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동작이 좀 바이에른 뮌헨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개인 돌파, 그리고 심지어 무시알라나 사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개인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개인 돌파를 하는데, 상대 팀들은 바이에른 뮌헨보다 볼이 이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빠르게 좁혀주는 그러한 동작들이 웬만해서는 상대 팀들이 더 우세할 때가 많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에 체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김민재가 예를 들어서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줬다. 그럼 무시알라가 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 선수들이 무시알라에게 쏠립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이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무시알라가 무리하게 본인의 개인 기량을 믿고 2명, 3명을 막 무리하게 돌파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통하면 득점이 나오는데 안 통하면 바로 역습이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시알라나 사네가 여기서 개인기를 해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면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다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턴오버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주변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은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만들고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키미히한테도 있어요. 이번 시즌 들어서 키미히가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듣고 있고,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턴오버가 나온 다음에 키미히가 수비를 잘 못해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첫 번째는 키미히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일단 고레츠카까지 올려보내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투엘 감독이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싶어 하니까 중원에 키미히 혼자 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키미히가 수비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미히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선수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미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을 앞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패스를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투엘 감독이 키미히의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이번 시즌에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키미히의 역량을 제대로 살려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도 클린스만 감독하고 너무나 똑같죠. 우리가 특히나 중원 라인에서 이번 아시안컵 때 들었던 이야기가 황인범, 이재성, 홍현석, 심지어 이강인까지 우리 미드필더들이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중원에서 턴오버가 많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 믿음직한 플레이를 못 보여준다 라는 게 계속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특히나 황인범이나 이재성 같은 선수들은 지금 유럽 무대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미드필더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왔을 때는 왜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우리가 공간이 너무 넓어서 그냥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상대 선수들이 아무리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4명, 5명이 둘러싸여 있을 때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도 여기서 혼자서 뚫고 나가긴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투엘 감독이 약간 뭐 굴욕적이지만 클린스만과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 입장에서는 뭐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비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애초에 역습을 당하거나 상대가 공격을 해서 올라올 때 커버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턴오버가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 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높으니까 수비 라인 뒷 공간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김민재의 활동 반경을 보면
사실 나폴리 때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최후방 라인까지 커버를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프 라인을 넘어서부터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이 공간을 김민재가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파메카노가 안 나왔을 때 더리우트라던가 약간 커버력이 부족한 선수가 나왔을 때는 김민재가 그 반대편까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사실 투엘 감독이 너무 간격을 넓은 축구를 하고 있다. 이 간격을 넓혀놨으면 간격을 넓혔다가 비엘사 감독처럼 빠르게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이 선수들의 조직력에 좀 심어놔야 되는데 이런 조직력을 만들지 못해서 너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만 멀어지고 본인들의 빌드업이라던가 공격 패턴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역습에는 매우 취약한 그런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비교적 본인들보다 약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팀에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간격을 너무 넓히는 축구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투엘 감독이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을 이번 시즌까지만 맡고 다음 시즌엔 떠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분명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이전에는 전술가형 감독으로 불리면서 이런 간격이 넓은 축구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왜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는 이렇게 간격이 넓은 축구를 하는지. 그래서 투엘 감독이 본인이 이제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어떻게 하면 더 따라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남은 시즌 동안 요 부분만 투엘 감독이 잘 해결해주면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별을 할 때 좋게 헤어질 수 있는 성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의 개개인의 선수들의 퀄리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어떻게 전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성적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